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 대해서. 아, 약간 좀 무거운 주제죠. 무거운 주제인데 이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야 될 것 같아. 저 그거보다 먼저 이거 한번 얘기해 볼게요. 요즘에 쿠팡 판매자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피싱 범죄가 늘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저희 수강생분들 사이에서 그런 피싱 문자를 받았다, 뭐 전화를 받았다라는 얘기 많이 있었는데 그걸로 실제로 피해를 본 사례는 없었거든요. 근데 어떤 케이스냐면 여러분들이 쿠팡에 어떤 물건을 팔고 싶어서 물건을 올려놓으셨잖아요. 그러면 그 물건을 보시고 고객분들이 직접 전화를 한 거야, 나한테. 그래서 뭐 자기 어디 무슨 공공기관에 누구래, 자기 누군데 내가 파는 물건을 단체 구매하고 싶대. 그렇게 보통 연락이 와요. 그래서 견적서 보내주세요, 뭐 사업자 등록증 보내주세요, 이렇게 하면 다 응대를 해. 그 다음에 막 자기 명함도 보내주고 막 이렇게 한단 말이야. 그 다음에 이제 꼭 얘기하시는 게 당신이 팔고 있는 그 물건 말고 저희가 이 물건도 사고 싶은데 저희가 직접 살 수 없으니 이 업체에 연락해서 그 물건 얼마인지 물어본 다음에 저한테 얼마에 파세요? 뭐 이런 식으로 연락이 와요. 그러면 그 사람이 알려준 연락처로 전화해보면 실제로 그 물건을 납품하시는 분이래. 그러면 그 물건을 보내면 그분이 잠적하는 거야. 근데 그게 자영업자 대상으로도 많이 하던 사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파는 물건을 사겠다고 해도 그거 의심스러운 거고요, 단체로. 근데 내가 파는 물건도 아니고 자기가 알려준 업체를 통해서 이 물건을 산 다음에 그걸 자기한테 다시 팔아라? 이런 식의 연락을 받으신다면 그냥 사기니까 걸르시면 되고요. 거기 명함에 써있는 전화번호 있잖아요. 네. 그것도 거짓말이고 서울시청 사람이 하면 서울시청 전화한 다음에 무슨 부서에 이런 사람이 있어요? 연결 가능할까요? 이런 식으로 꼭 검증해 보셔야 된다. 이런 피싱 사기는 뭐 걸릴 뻔했지만 대부분 안 걸리는 건데 최근에 제가 건너서 들은 사례가 하나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아마 저한테도 이런 식으로 접근했다면 저도 당했을 것 같아서 한번 얘기해 볼게요. 제 휴대폰으로 전화 오는 거예요. 전화 와서 안녕하세요, 저 쿠팡 BM인데요, 이렇게 연락이 와요. BM은 뭐냐면 브랜드 매니저라고 쿠팡 BM이 있어요. 근데 지금이 연말이니까 한창 2026년 로켓 재계약할 때거든요. 그래서 전화 와서 아, 저 쿠팡 BM 누구누군데요, 내년 로켓 재계약하셔야죠. 제가 지금 문자 보낼 테니까 거기 링크 클릭하신 다음에 계약서 서명하세요. 이런 식으로 통화가 끝나. 그 다음에 나한테 문자가 와. 와, 이건 진짜. 그러면 내가 이렇게 재계약해야 되니까 링크 클릭해야지 하는 순간 핸드폰 털리는 거야. 이런 거는 나도 당했을 것 같아. 저도 다 당했을 것 같은데요? 그다음에 이런 식으로 아, 저 쿠팡이 누군데요, 이번에 뭐 특별 할인전, 기획전, 골드박스, 타임할인 있으니까 하시겠어요? 그러면 제가 문자 보낼 테니까 그 링크 클릭하셔서 신청서 쓰세요. 그 다음에 또 뭐 있더라? 저 쿠팡 누군데요, 제가 이번에 광고비 지원 프로모션이 나왔거든요. 신청하실 거면 제가 이제 문자 보낼 테니까 거기 링크 클릭하신 다음에 신청하세요.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피싱이 생겼대요. 근데 이건 아마 나였어도 당했을 것 같아. 그러니까 그런 연락 받으시면 그냥 메일로 보내주세요 라고 하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메일로 명함 꼭 받으셔야 되고, 명함 같은 거 받으시면 또 바로 그 번호로 전화하면 안 되고, 꼭 그렇게 역으로 연락하신 다음에 진짜 그 사람이 맞는지 확인하셔야 되고요. 막 주소 같은 거, 이메일 같은 거 애매하게 막 스펠링 틀리게 조금 틀리게 쓰고 막 이상한 주소 넣고 이런 거 되게 많거든요. 꼭 주의하시고, 저는 그냥 휴대폰으로 오는 문자에 있는 링크는 클릭 안 하는 게 답이다 맞아.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요즘에 우리 쿠팡 판매자분들한테도 이런 식의 피싱 사기가 늘고 있다고 하니까 좀 주의해 주십시오. 혹시나 몰라서 제가 이 영상을 내보내니까 주의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쿠팡에 최근에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거 다 바꿨어요. 개인 통관고일부 우선 먼저 다시 재발급 받았고,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카드 등록돼 있는 거 다 삭제하고. 여기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해서 제안해 드립니다 라고 공지가 나왔었고, 그냥 쿠팡 측에서 저희한테 알려준 거는 유출된 정보가 고객님의 이름, 이메일 주소, 그 다음에 배송지 주소로. 근데 여기에는 공동 현관 출입번호가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 다음에 주문 정보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이게 유출됐다 라고 했거든요. 저는 쿠팡 측에서 이런 일이 발생했을 때 대응만 좀 똑바로 했어도 이런 식의 고객 대규모 유출 사태가 일어나지 않았을 거라고 보는데 초기 대응이 너무나 미흡했다. 이 사실을 빨리 공지하고 난 다음에 고객분들한테 이런 게 유출이 됐으니까 비밀번호 바꾸시고요, 뭐 개인통화번호 다시 받으시고요, 이런 식으로 우리한테 매뉴얼을 줬었어야 되는데 그냥 축소하고 뭐 이런 데만 너무 급급한 바람에 소비자분들이 그런 거에 대한 배신감을 느끼고 많이 이탈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요즘에 제가 영상 올리면 꼭 달리는 게, 하마님은 지금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어떤 영향을 미칠 것 같으세요? 이런 질문이 되게 많거든요. 우리같이 쿠팡에서 제품을 판매하는 판매자분들한테는 어떤 매출 영향을 줄까? 이런 거가 궁금한 게 아닐까? 아무튼 이번 사태 이후에 뭐 저 포함 제 주변의 셀러분들을 보면은 그런 매출에 대한 차이는 크게 없어요.
근데 뭐 이게 저는 지금 당장은 매출에 이런 변화가 안 보이다 하더라도 장기적으로는 뭐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우리 셀러들 어떻게 해야 되냐. 일은 발생했고 뭐 앞으로 어떤 변화가 오거나 뭐 매출의 감소가 오거나 뭐 그런 거는 그냥 받아들여야 되는 거고, 근데 그렇다고 아 나 이번에 개인 정보 유출됐으니까 쿠팡 말고 딴 거 해야지, 이런 판단은 저는 아닌 것 같아요. 어쨌든 지금 쿠팡이 그냥 독보적인 쇼핑 플랫폼 1등이니까 이 안에서 어떻게든 잘하고 그거 외에 뭐 다른 거 하시는 건 괜찮은데 지금 당장 이거 하나 때문에 급변하고 뭐 그런 거보다는 그냥 지금처럼 하시던 거 계속 꾸준히 열심히 하면서 지켜봐야 될 것 같다라는 게 제 의견입니다. 진짜로 쿠팡의 뒤를 이을 뭐 다른 쇼핑 플랫폼이 나와요? 제가 볼 때 그런 확률은 크진 않을 것 같고, 어쨌든 이 쿠팡이 우리한테 주는 편의성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고객분들이 이탈하신 분들도 있겠지만 아마 이탈하지 못하고 그대로 쓰시는 분도 있을 거고 이탈한 다음에 아마 다시 돌아오는 사람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렇다고 이렇게 안일하게 하면 안 된다. 왜냐하면 쿠팡은 좀 더 책임감을 가져야 된다. 맞아요. 쿠팡뿐만 아니라 쿠팡에 연계되어 있는 것까지 하면 거기에 연관된 사람은 진짜 많으니까 좀 쿠팡 측에서 이런 식의 안일한 대응은 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휴, 너가 한마디 해야 될 것 같아. 내가 말 너무 많이 했어. 요즘에 맨날 왜 이렇게 마이크를 안 내려놓으시는 거예요? 저도 맨날 영상 보면서 아 나 언제 말하지 하고 계속 봐요. 그 다음에 분리됐습니다. 너 내가 찍을게. 근데 온라인 문의했으니까 기다려보도록 하죠. 네. 근데 째깍 2 days later. 딱. 자 여러분 이거 하자. 아 저도 얘기하고 싶어요. 네. 근데 상인 상품이 아니면 제가 요즘에 대화할 사람이 많이 없어서 약간 개인정보도 약간 유출되고 나서 좀 많이 무서웠거든요. 그리고 막 요즘에 피싱 사기 많잖아요. 막 그리고 부모님들은 이런 걸 잘 모르시잖아요. 그래서 꼭 부모님 세대에 공유해주는 것도 정말 중요할 것 같아요. 그다음에 또 요즘에 AI까지 생겨가지고 진짜 무서워. 그러니까 이런 피싱 사기 조심해야 돼. 이번 쿠팡 사태가 일어나고 나서 주변에는 뭐 별일이 없어요. 저는 연락 많이 받아. 우리 어머니 나한테 전화 와서 뭐 아들 뭐 쿠팡 장사는 잘 되니? 그래서 왜 갑자기? 그러니까 요즘에 막 뉴스에 난리던데 너는 여행 없니? 막 이렇게 물어보고요. 미용실 아주머니도 저한테 걱정해서 머리 자르면서 아 저도 이번에 뉴스 보고 너무 열받아서 쿠팡 탈퇴했어요. 쿠팡 탈퇴했는데 이틀인가 3일 지났는데 다시 가입하려고요. 너무 불편해요. 그 얘기 하시더라고. 그러니까 아이를 키우는데 내일 아침에 준비물 이런 거 쿠팡을 많이 사잖아 우리가. 근데 그런 거 네이버에 가서 사면은 내일 아침에 받을 수 있다 이런 게 보장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사용된 편의성 때문에. 맞아. 근데 그건 있어요. 사용의 그런 편의성 때문에 쿠팡과 작별 인사하기가 어렵잖아요. 특히 아기 키우는 집이나 이게 가정주부들은 그게 너무 어려운데, 그러니까 SK든 KT든 막 통신사마다 저희가 유출된 적이 막 기사로 막 나고 했었잖아요. 지금은 솔직히 유출 사고가 첫 번째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게 한 번 더 발생한다면 그때도 믿고 쿠팡을 이용할지는 의문이에요. 그러니까 저도 2번 겪는다면 그때는 사용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대체제가 없어서 사람들이 이탈하지 않는다고 너무 기세등등하면 큰일 날 수 있다. 근데 그런 거에 쿠팡과 쿠팡의 인증원뿐만 아니라 거기에 연결되어 있는 관계된 사람들이 정말 많으니까 조금 더 책임감 있게 대응했으면 좋겠는 그런 얘기입니다.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네. 다들 조심 또 조심! 네. 오늘 내용이 뭐 그렇게 유쾌하진 않았는데 그래도 걱정하시는 분 많아서 한번 찍어봤습니다. 오늘도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내용이 나쁘지 않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커트.